안녕하십니까. 지금 오고 계시는데 두 번째 중국반 강사분으로 우리 이찬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 이찬호 박사님은 이쪽 인공지능 분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 회사도 경영을 하고 계시고 우리 평택 시민대학 오셔가지고 또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험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또 현업에서 직접 뛰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토리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하셔가지고 좋은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찬호입니다. 3, 4, 5, 6 샷이 강의를 좀 맡았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인공지능 쪽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좀 더 접점을 학생들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만 가르치다가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 AI 교육이 있다고 해서 AI 교육을 같이 재밌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고민을 했고, 무슨 맡은 것이 이제 제고하고 알람이라든지 그런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부분들 형태로 수업을 좀 맡게 되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원래는 제가 전공이 이제 물리학 베이스를 좀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물리학을 했고, 박사에서 이제 포토공학을 해서 그렇게 학위를 좀 받은 상황이고, 이제 LG 반도체에서 이제 반도체 포토리스로그래피 쪽 관련된 일을 좀 하고 미국인 회사에 있다가 이스라엘 회사에 있다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망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망해가지고 5년 계획일생을 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창업을 또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해도 된다고. 사고 치지만 말라고 그래서 일단 사고 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AI가 너무 빨리 왔어요. AI 시대가 너무 빨리 왔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개발했던 스마트 다자바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마트 다자바는 이제 여성들이 스토킹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초인종 형태로 개발이 됐고 얼굴 인식이 돼요. 그다음에 행동 인식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엑스 보이프렌드가 자꾸 와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온다. 그러면 제가 녹화해서 바로 하고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칼 들고 이렇게 야구방망이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 근처에 있으면 등록해놓으면 바로 알려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1차로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딥러닝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안쪽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 방식으로 개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22년 12월 달이 되더니 이제 어둠의 경로로 코드가 흘러나왔어요. LLM이라고 하는 코드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발 다 했는데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정확도가 얼마가 됐냐면 86.6% 정도가 나왔어요. 액큐러시는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조금만 적용해서 90% 넘겨서 제품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사가 딱 3명 있는데, 박사부에 이제 CFO 하는 사람 딱 셋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람 많이 안 필요하니까 그 친구가 딱 개발한 친구가 보더니 뭘 얘기하냐면, 이 선배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돌변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왜 미쳤냐? 그랬더니 LLM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시 원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다시 한 8천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2023년도 2월 달에 메타에서 라마라고 하는 SLLM, 요즘 LLM의 작은 스몰 SLLM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다시 재개발을 했어요. 재개발을 했더니 액큐러시가 몇 프로 나왔대요? 92%? 네, 좋습니다. 얼마 나왔대요? 조금 더 쓰세요. 100%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영상이 들어와요.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영상을 텍스트로 해석을 해요. 영상을 텍스트로 해석해요. 그럼 텍스트로 해석하면 우리는 텍스트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 뭐 하는 놈 찾아줘. 그러면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100%예요. 예, 인증받았어요. 그렇게 하듯이 인공 그 LLM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돼. 예전에는 이제 장벽들이 높아가지고 실제 코딩을 해야 되고 뭐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 이제 채트 GTP한테 그 얘기하면 아니면 이제 요즘에 제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시켜보면 오픈 AI 쪽도 어려워하는 게 요즘에 다 그 소송이 걸려 있어요. 왜 우리 신문사 문서를 가져다가 네가 학습을 해가지고 왜 똑같이 쓰느냐, 철자 하나 다 안 틀리게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대답하는 그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대답의 질이 떨어져. 왜? 블로그 가서 보고 해. 전문가가 이런 거 가서 답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남의 거 갖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게 소송에 걸리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 시대, 특히 LLM 시대로 넘어왔지만 소울 컨텐츠, 원래 오리지널 컨텐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되니까 우리가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AI는 툴이지 어떤 목적을 만들고 어떤 궁극적인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배우는 것도 우리는 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툴을 갖고 여러분의 자신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쓰는 비즈니스의 로직을 만들어서 그걸 수월하게 자동화하고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지난번 정부에서 이게 8,300원 하던 거를 막 10,000원까지 막 무리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당 비용이 높아서 알바 자리가 하면 돈이 좀 생길 것 같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시간당 단가는 올랐는데 자리는 확 줄었어. 어떤 일이 됐죠? 기계가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디지털 맹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막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욕해요. 저도 욕해요. 그래서 욕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욕을 하냐면 저는 전공이 컴퓨터과학이니까 어떠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을 만들었어요. 떡밥 잘 못 만든 거야. 막 욕해요. 근데 이제 욕의 내용이 다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가가지고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기술은 아까 이제 LLM 쪽으로 가고 사회는 막 이렇게 가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고 또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요즘에 이제 그 대학 애들이 졸업하고서 전부 다 의대 가고 법대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 다 죽었어요. 그 제가 병원에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었거든요. 의사 오진율이 60%가 넘어요. 한 군데 가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 군데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의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AI한테 시키면 AI가 더 잘하잖아. 왜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다 학습시키면 얘가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 라이선스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거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10년 안쪽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그 미국에서는 법조 변호사들이 AI 쪽에 데이터 이거 만든 솔루션이 이미 있어요. 그거 쓰고 그냥 그걸로 그대로 줘요. 어떤 때는 그 AI가 답을 줬는데 이게 저거가 없는 거예요. 이 기존의 데이터에 없는 걸 이렇게 가짜를 줘가지고 소송당해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시간 약속하는 게 30분에서 35분이기 때문에 재밌으시라고 AI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실제 그 재고 부족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AI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실제 이제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설계에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설계 시 필요한 고려 조건, 그리고 이제 트리거 조건이라든지 알람 채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샘플 영상, 샘플 그 시나리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고 관리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하루에 몇 개 팔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창고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가 쇼티지가 나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딜리버리가 한 달 걸리는 게 있어요. 딜리버리가 한 달 걸리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해. 그럼 한 달 전에 발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전에 발주를 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발주 안 내고 가만히 딱 했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 한 달을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 항목이 몇 개 안 되면 다 외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목이 1000개, 2000개 막 돼. 1000개, 2000개 막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기억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컴퓨터가 파악하고 자동으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세팅, 그런 실제 재고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몇 개 남았고, 그 다음에 위험 재고는 몇 개고, 최대한 그 딜리버리는 얼마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안전하게 그 재고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럼 유지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고 부족이 매출, 고객 만족도,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신뢰성의 문제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같이 다닌 교회에 그 한 형제가 짜장면집을 했어요. 이 친구 뻑 하면 문을 닫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오시는데, 야 너는 사역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공양하는 직책은 네가 장사하는 거지만 꾸준히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니? 뻑한 문 닫아. 그러니까 1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2년 되니까 손님 죽어요. 3년 때 되니까 저 시기들 문 안 열고 다 어디 간 거예요?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고객 만족도라든지 운영 효율성 부분들이 떨어지면 결국은 비즈니스의 신뢰인데,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적정 재고 유지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안다시피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이 재고 관리하는 건 어떤 측면이 있느냐? 기존에는 뭐 수동으로 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몇백 개까지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엑셀이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몇천 가지 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나 운영한다면 슈퍼의 제품의 목록이 몇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동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 수동 재고의 한계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AI가 재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매점 재고 부족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시나리오 정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요즘에 AI들이 좋아요. 물어보세요. 야, 내가 이런 거 시스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프롬프트 질문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주문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잘 시키는 만큼 얘는 결과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 얘도 대답을 이상하게 해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주고, 필요하면 자료를 올려서 학습을 시켜서, 야 이런 거야 학습을 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대답해줘. 그러면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게 상황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 어떤 상황을 재고 부족으로 정의할 거냐, 재고 부족의 정의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고 부족이 뭐야?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개씩 나가요. 근데 5개를 재고로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쇼티지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특정 상품의 현재 재고량이 최고 재고 수량 이하일 경우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재고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재고 부족 문제를 AI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를 목표로 명확히 한다. 사전 감지해서 알람까지 주는 거냐, 아니면 사전 감지해서 미리 발주까지 줄 거냐, 발주하겠습니다 딱 두고 내가 딱 클릭해주면 발주 나가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경고를 1차 경고 주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렇게 줄 거냐. 좋잖아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다 까먹으니까 1차 알람 주고 2차 알람 주고 3차 알람 주고 그럼 이제 그렇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잘 했었는데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이제 언제 내가 그랬어 라고 잊어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알람 계속 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매점의 재고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측면에서 재고를 한 게 뭐 어떤 제품의 재고 아이템들이 있고,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고, 각각의 아이템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고 최소 수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뭐 딜리버리, 뭐 적어도 요 정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되니까, 각 항목들과 각 항목들의 세네 가지 정도의 기본 정보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 읽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제하고 가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AI를 어떤 AI를 선정해서 쓸 거니 모듈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들도 많고, 또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도 많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계신 조교 선생님들이 좀 이따 실습하고 하는 거 도와줄 텐데, 구글 시트나 메이크나 뭐 이런 툴들이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잘 구현해서 편하게 쓰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커싱을 두고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연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인건비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아까 키오스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자동화 갖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또 외국인 들어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요즘에 1인 컴퍼니가 막 뜨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하나 하려면 사람 다 뽑아서 다 일 주고 돈 주고 다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AI한테 몇 푼씩 집어주면 얘가 관리를 엄청 잘해요. 다른 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잘 쓰는 걸 배우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뭐 10억, 20억씩 매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게 요즘에 스토어가 있잖아요. GPT 스토어 같은 경우 잘 만들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 10억 명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들을 우리가 잘 가발하고 채널을 잘 열면,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국내에만 빨대를 꽂으면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빨대들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툴들에 얹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구현하고, 그 다음에 결과 시각화 해석하고, 트리거 조건 및 알람 채널 정리. 사실은 이 선정 및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구글 시트나 메이크나 뭐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신경 잘 안 써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결과 해석하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트리거 조건, 야 알람 언제 딱 알람이라고 해줄 거야. 그때, 그죠? 그래서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알람을 발생시킬 건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 SNS로 보낼 건지, 아니면 뭐 메일로 보낼 건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보낼 건지, 나한테만 보낼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보낼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설계하려면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판매 데이터별, 일별, 주별, 월별,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와 연결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R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조금 변하는 데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LSTM이라고 LS 그러니까 롱 숏 타임 메모리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RNN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앞에 것만 데이터를 참조해서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를 모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 근데 LSTM은 그래서 앞에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좀 가져다가 데이터를 쓰면 좀 더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좋잖아요. 뭐 그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문장이 길어버리면 얘가 딱 해석하는데 바틀렉이 걸리니까 벡터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 소실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LSTM이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됐고 트랜스포머가 LLM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시간 순차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받아다가 분석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 시점 정보, 요일, 시간, 계절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묵 회사를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해서 한 2억 받아가지고 회사도 2억 매칭해가지고 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 묵 상품이니까 언제 잘 팔리겠어요? 여름에. 그죠? 1, 2, 3월 달에 다시 구축하고 싶은데 사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급하는 업체가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속 터지죠. 빨리 이게 장비 도입해서 빡빡 돌리면 생산량 2배가 되니까 여름에 막 올라가고 이제 풀무원 납품업체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돈 벌고 싶은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겨울의 데이터하고 여름의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달에 발주내는 거하고 1월 달에 발주내는 양이 다르겠죠. 당연히 재고량이 다른데 지금 나가는 양에 대비해서 우리 물건을 들여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보 이게 할인 행사 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 판매 기간들을 통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재고 데이터 현재 제품 각각 제품별로 몇 개씩 남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재고량,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입고 예정량, 날짜, 언제 들어올 거. 이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최소 재고가 얼마니, 최대 재고가 얼마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기간 얼마니. 그 다음에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이걸 갖고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품, 매스터 데이터인데 상품명, 그 다음에 이제 SKU라고 되어 있는데 스탑 키핑 유닛 몇 개 이렇게 갖고 있을 거니 그 다음에 카테고리 상품 식별 정보 그 다음에 상품 원가 정보 및 판매가 그 다음에 이용 분석이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배송 소요 시간 발주부터 입고까지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정보 각 상품의 공급업체 연락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주 많이 시켰는데 어디 발주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발주 내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시 이제 아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든 얘기했고 설계 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정확성,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고려한 반영인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합성, 데이터 간의 일관성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얘는 이런 데이터고 얘는 데이터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단위가 다른데 단위 갖고 각각 그 아이템마다 단위가 다른데 똑같은 단위를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정확성, 정합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AI 모델링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이제 구글 시트 쓰고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측치, 이상치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AI 쪽에서 쓰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상치 튀는 데이터 이거 좀 진짜 데이터야 가짜 데이터야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가짜 데이터는 얘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고 부족의 정의에 명확한데 재고 부족을 어떻게 할 거니 어떤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개 나가는데 10개 나가는데 최소 수량 5개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0개, 적어도 15개를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그래. 15개가 미니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5개 갖고 있으면 일단 쇼티지예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일 있다고 본다고 그럼 완전히 작살난 거잖아요. 무지하게 잘 나가는 핫한 상품인데 우리만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오겠어요? 옆집 가겠어요? 옆집 가겠죠. 그러면 간 집에 딴 것도 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재고 부족의 정의 명확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 0이 재고가 아니라 실제 이제 5개, 6개, 10개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하고 효율성 분석하는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손실과 AI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손실,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손실과 또 AI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이미 다 있는 거 잘 갖다 쓰니까, 그죠? 들어갈 건 없겠죠. 대신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건가, 잘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연결을, 툴들이 많아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툴, 뭐 구글 시트도 있고 메이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연동해서 어떻게 연동해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들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OS 시스템, 그 다음에 ERP 뭐 이런 부분들, 뭐 ERP는 요즘에 얼마예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예요가 일종의 ERP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편하게 쓰기 편하게 구현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고, 이미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엑셀의 기능을 잘 확보하고 기존에 편하게 연동해서 쓸 수 있고, 이제 이게 구글이 좋은 게 그 제미나이 쓰고 거기서 쓴 데이터들을 구글 독스하고도 연결하고 뭐 시트하고도 연결하고 또 메일하고도 연결하고 막 연결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그 연계성 때문에,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딴 데 가고 싶어도 일일이 다 불편하잖아요. 얘 하나 쓰면 올인원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우리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편하게 사람의 손길이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그 로직대로 잘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장성, 확장성 및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 불확실성을 관리. 우리가 잘 이게 그 예측이 100% 되면 좋은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사자 만들 때 86.6% 있는데 얘 LLM 바깥에 100% 딱 됐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이제 여유 재고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고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어떤 쪽으로 미니멈 가져갈 거냐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 조건인데, 그러면 실제 트리거 슈팅 쏘는 거잖아요. 뭔데 격발시킬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트리거 조건하고 알람을 어떻게 어떤 채널로 알람을 알려줄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트리거 조건은 재고 부족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 재고량 미달, 그래서 특정 상품의 현재 재고량이 사전에 설정된 최소 재고량, 세이프티 스톡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소 재고량이 얼마니? 라고 하는 부분들 설정해 놓고, 그래서 뭐 상품 A의 재고량이 5개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5개가 기본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소진 임박일, 야 이거 뭐 10개 있는데 그 하루에 5개씩 팔리면 10개 있으면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딜리버리 3일이야. 그러면 하루 쇼티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15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재고가 특정 일수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얼마냐? 그리고 품절 임박, 현재 재고가 0에 근접하거나 0이 된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 우리가 품절 임박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판매량 변화 기반인데 예상 판매량 대비 급증, 갑자기 예전에 이제 그 빅데이터 시간에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뭐가 많아요? 허리케인이 많아요. 걔네들 갑자기 이렇게 돌풍 막 일어나는 게 막 대륙이 막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허리케인이 막 지나간 그 자리에 월마트에서 엄청 잘 팔리는 그 품목이 있었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순회 관련된 이런 게 잘 팔릴 줄 알았더니 다른 이상한 품목이 더 잘 팔려가지고 갑작스럽게 판매가 폭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허리케인 올 때는 그 제품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온다고 이렇게 그 제품 쫙 깔아놓은 거야. 매출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폭증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기반. 정기적인 재고 점검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매출이 되고 얼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포스하고 연동돼서 얼마 팔렸고 얼마 재고로 남아있고 각각 품목들이 한눈에 다 보여지고 알람딱딱 뜨게 되면 실수 없이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일일이 다 두지 않고도 제가 아는 사장님들 보면 사장님 출근하시고 사원님도 같이 출근해요. 왜? 재고 보시냐고. 그래가지고 월급 줄 때 되면 남자 사장님은 어떻게 버티는데 여자 사원님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월급 못 줄까 봐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 못할까 막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는데 회사 정리하고 나서 엄청 행복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비즈니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알람 채널을 설정할 때 모바일 푸시, 그 다음에 이메일, 또 SMS나 또 문자들 잘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요즘에 이제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게 세팅하는 그 세팅을 잘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넣어놓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메신저 봇도 있고 이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으면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알람 시각화하고 데이터나 이런 거 다 차트로 뜨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자동 발주까지 연동한다고 하면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일정량 재고만 갖게 되면 자동으로 발주해서 날짜 기반해서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스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엔 안정적인 재고 관리와 물류 관리를 SCM 관리라고 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실제 물류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우리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됐는데 판다고 나서면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AI 기반 수용 예측 재고 관리 최적화 솔루션인데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재고의 중요성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20 몇 분짜리라서 틀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건 댁에 가서 보시고 요거는 보니까 1분 몇 분이라서 우리는 리테일 세상을 혁신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합니다. The salad you purchased before is in stock again. 스파로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당신은 더 이상 계산대 앞에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Sparrows, where is the ice cream? 3 meters to your left. Today we are offering a special 2+1 promotion for ice creams. 언제나 당신의 옆에서 더욱 편리한 쇼핑을 돕는 것도 바로 스파로스죠. 당신이 구매한 상품은 자동으로 결제해드려요. 스파로스는 매장 관리자의 편의성도 극대화합니다. 스파로스, 오늘 매출 얼마나 나왔어? 매장 관리자는 AI 기술을 통해 오늘 팔릴 상품 수량을 예측하죠. 복잡한 매장 관리도 스파로스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이라고요? 스파로스와 함께라면 바로 지금 현실이 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욱 스마트한 매장을 만드세요. 브라이튼 투마로우 스파로스. 이미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오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은 없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카운터. 지정한 수량보다 재고가 부족한 품목들은 자동 알림 설정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현황에서 안전재고 수량 미만으로 떨어진 품목들은 이렇게 음영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자동 알림을 클릭하고 자동화 명을 기재한 뒤 시점을 설정합니다. 반복 주기는 매일 받겠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화 시간, 언제 알림을 받을 건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건지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세팅한 후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클릭해서 특정 창고에 특정 품목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안전재고 미만 표시를 체크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알림을 보낼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재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를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다음과 같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안전재고 미만으로 떨어진 품목들만 리스트화하여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카운트 ERP라고 해서 조금 돈 받는 서비스인데 실제 우리는 뭐 이런 거를 돈 내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쓰는 기업들은 쓰면 되고 실제 오늘 배우는 거를 잘 배워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지금 거의 4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1, 2, 3, 4, 5가 있고 생수 2리터, 즉석발 210g, 현재 재고량, 최소 재고량, 그 다음에 예상 판매량, 그 다음에 예상 소진액, 그 다음에 부족 위험 이런 것들 리스트가 다 뜨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람 설정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기준가 현재 재고량이고 최소 재고량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소진액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세팅을 해주면 이 세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트리거 조건 설계를 잘 하고 구글 시트에 또 메일 알람을 잘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까 이카운트 ERP 같은 경우 돈을 좀 많이 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하면 공짜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배워서 무료로 쓰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람 설정 어떻게 할 건지 알람 예시 내용 재고적 알람 컵라면 매운맛 재고가 부족합니다. 현재 재고가 5개 즉시 발주유 필요 이런 부분들을 쭉 넣어놓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실제 AI 모델이 트리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설정에 따라서 API 연동을 통해서 알람을 발송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인정 및 변경하고 트리거 조건 변경하고 시나리오 토론하고 또 AI 역할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시트 활용하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전반적인 재고 관리나 재고 관리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고 요즘에 또 로우 코딩이라고 해서 채트 GTP한테 무슨 하는 게임 짜줘, 프로그램 짜줘, 그럼 얘가 다 짜줍니다. 그거에 돌리면 그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로우 코딩, 그냥 말로 하는 얘기하는 코딩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안 배워도 대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보면 몇 개만 연결하면 얘가 다 짜주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0%가 잘렸어요.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왜 그래요? AI가 더 잘 짜죠. 제가 같은 교회에 있는 우리 LG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요즘에 AI 잘 쓰냐 그랬더니 하는 말, 저 20년이 됐는데 저보다 잘 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40% 잘리죠. 그러니까 이게 AI의 역습이 블루 칼라부터 잘릴 줄 알았더니 화이트 칼라부터
짧아요, 그죠? 정신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배워서 쓰면 결국은 예전에는 한 사람의 비즈니스 여러 명을 먹여 살려도 됐지만 툴들을 잘 쓰면 저 혼자 잘 먹이 우리 가족만 잘 먹여 살리면 되니까 제가 사업할 때는 막 남의 식구를 먹여 살려고 개고생했는데 사업 망하고 혼자 편하게 사니까 돈 또박또박 갖다 주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한 10명 정도 숙박사 데리고 했어요. 12명까지. 한 달에 한 3천씩 들어가더라고요. 버는 건 없는데 3천씩 들어가 봐요. 눈 떠가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주식 주고 같이 밤새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 주는 게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툴들을 잘 사용해서 인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사장의 마음과 같은 직원은 없어요. 사장의 마음과 같은 직원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거를 툴들을 이용해서 잘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게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에 잘 배우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실습 진행하겠습니다.